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에백은 그의 위험한 사회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은 현대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중앙정부와 도정부는 어떤 대책을 통해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가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의 도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8건으로 최근 벌어진 한화토탈 대성공장 유증기 누출과 KPX 그린케미컬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를 합하면 4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5%는 서산과 당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 기업인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태와 관련한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국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대기 오염물질을 빨리 감소시켜서 맑은 하늘을 도민들에게 건강과 회복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은 지역 주민께서 찍어서 저에게 직접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해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대기 환경에는 시군, 시도 이런 경계가 없죠? 지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제철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남도는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로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소결로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인 흑착탑이 고장난 채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언제 처음 아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현황 설명을 어차피 아니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기본 설비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초에 94년도에 소위 한보철강에서 금강초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10년 후인 2004년도에 현대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주요 배출 시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용광로가 있고 소결로가 있고 열풍로가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철광석을 넣어서 아래에서는 코크스 가스를 떼서 철판을 만들어내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답을 해주십시오. 이 내용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그냥 개요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왜냐하면 소결로가
저 고장이 난 채 아니, 제가 질문을 고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예. 질문에 답하십시오. 소결로는 고장이 아니라 2009년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하다 보는 게 장기화되어서 노화되어 효율이 저하된 겁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그 국장님, 현대제철에서는 그 대규모 오염물질 저감 설비, 그 활성탄 흡착탑이 소결로 1번부터 3번까지 각각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저 흡착탑은 소결로에 부착해서 저감 시설을 하는 시설입니다. 예. 이 흡착탑은 2014년도에 처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번 흡착탑 내부에 과열음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어 2, 3번 흡착탑에도 과열이 생겨 보수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다 파악하신 내용이죠. 예. 이처럼 그 고장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를 보수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 기간 동안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조금 시간을 할애를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개선을 위해서 개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행정처분은 면제를 받되, 다만 이 시설 개보수를 할 때의 그 껐다 키는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면제를 받되 그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현대제철은 법령상 사업 주체가 화재 폭발 보수 등으로 말씀하신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개선 기간 동안 행정명 처분, 면제 특례 조항에 따라 행정 처분은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2015년부터 현대제철이 행정처분 면제 특례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도 좀 면제 기간 중입니다. 소결로를 좀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 그 15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15년부터가 아니라 17년도부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2소결로는 17년도부터 올 6월까지고 3소결로는 18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예, 우선 그 도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2013년 1만 1천 톤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그 흡착탑의 고장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시작한 2015년엔 2만 3천 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정 허용치 초과 배출 건수는 2013년에 259건에서 2015년엔 1만 4,52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예. 국장님, 이렇게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충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노후된 시설, 소결로가 노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 15년도에 이를테면 14년도 발생량이 14,900톤, 15년도 발생량이 19,600톤, 15년도 2만 3천 톤입니다. 예, 16년 23,400톤. 이렇게 점점 해를 갈수록 그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 측에서는 5년, 6년 이개년도에 걸쳐서 자체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소결로 3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1, 2소결로에 대해서는 1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소결로는 18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신규 설치하는 걸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 2소결로는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도에서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관련 행정처육 처분 내역을 보면은 경고 2건, 개선명령 딱 이렇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가 고장난 채로 5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제출하는 자체 계획서만 받아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장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년 14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결과 경고는 이제 오염물질 노출이라든지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배출오염 기준 초과에 대해서 개선 명령 한 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 특례 조항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특례 조항?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측정 관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측정 관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굴뚝에 자동 측정기 즉 TMS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24개 업종 13종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의 같은 경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67개 사업체 중에서 58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다. 22% 정도. 두 번째는 공인검사기관 즉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공인검사기관에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검사하는 경우 그런데 도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267개 사업장인데 점검을 해야 될 것이 16,655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정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세 번째로 자가측정이라고 하는 사업체에다가 자가측정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예? 뭐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근데 그 자체만으로 이 면제부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1, 2급 시설물에 한해서 도에서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강력한 환경 보전 의지를 표명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자율 저감을 통해서 2016년 대비 20년도까지 40%를 자율적으로 저감을 하겠다는 협약이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의해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와 당진시, 현대가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이행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이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먼저 현대제철에 자발적 협약을 하자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있을 때 행한 행위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계실 때만 이 사안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도에서 제안을 했다는 부분은 예, 저는 남는 부분이 아니기 그런 때문에.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현대제철을 감싸고 도와주는 형식밖에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협약서에서 현대제철은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감축 목표 이행 관계를 점검을 해서 그것이 충실히 이행이 되고 또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될 경우 정기적으로 1년 2회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1회로 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 협약 체결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정책적 지원 방안
그다음에 업무 체결 이행 현황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였던 거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오가거나 어떤 그 사항들이 오간 사항은 그럼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협약의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차원에서 담은 거지요. 예, 좋습니다. 우선 그리고 그 협약서의 환경 개선 투자 계획을 보면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으로에 현대제철 측에서 4,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설비 투자인지 아니면 2015년도 고장나 교체할 수밖에 없는 흡착탑 교체에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고장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소결로에 대한 신규 교체 비용입니다. 예, 고장난 거죠? 저는 그 10년 이상 노후되어서 효율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장이 그러면 났으면 그거는 작동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됐든 오래됐든 새로운 저감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흡착탑을 노화됐든 이 고장이 났든 교체하는 예산이 4,600억이 들어갔던 거죠. 또 협약서의 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는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도인 2016년도는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이며 배출량의 저감 목표는 14,027톤으로 이 수치는 흡착탑 고장 이전인 2014년의 배출량 14,977톤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대제철이 설비 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저감시설에 당연히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고장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의 저감 목표를 내세워 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큰 선심이나 베푸는 듯이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현대제철이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처럼 거짓과 기만적인 행위를 할 때 충남도는 들러리를 서고 홍보를 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나수도 배출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현대제철은 2017년 2월부터 유독성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시완화수소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측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 동안 초과 배출한 사건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국장님 그 시완화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학기호 HCN으로서 맹독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명 청산가리의 재료로 쓰이는 약품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가리는 화학기호 KCN이라고 해서 이제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그것과 이 시완화수소하고는 구분되는 물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관리감독기관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유독성 물질인 시완화수소를 20개월 동안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와 향후 사업장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행정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사업체에다가 자가 측정 관리 의무 부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측정을 관리하면서 당초 신고되지 않은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추가됐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견 즉시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무 부과가 되어 있으나 의무 이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행 오염물질 배출 항목 신고 시 자가 측정 방식이 인정되어서 사업자가 조작된 기록을 제출해도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인 게 맞습니까?
허가팀, 이제 지도 단속팀이 구부지되어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것을 발췌를 해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 내에서 배출 시설 중 삼고로 열풍로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 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그 자가 측정 의무도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선이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서를 우리 도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그 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행정처분은 유예를 해주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선이나 보수할 때 기기를 끄고 켜는 그때에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된다. 따라서 기준치보다는 당연히 더 발생이 되어서 초과 배출되는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부가금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최초 설치 때 현대제철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을 인정이 돼서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라 이게 면제가 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아까 2094년도 한보천일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시아나수소가 일반 오염물질로 관리되었었고 2015년도에 가서 대기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이 시아나수소가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품목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문헌이나 동종 업체인 포스코 등의 사례를 보면 제철 과정에서 시아나수소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지도 감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 시아나수소는 코크스라든지 철강석의 연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열풍로가 가동할 때 HCN이 1500도 이상의 온도 조건을 만나면 상호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서 시아나수소가 발생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계속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에서는 지도 단속팀이 4명입니다. 267개소 16,550도 인류 255 그것을 일일이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 의무 부과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별도의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인력 탄만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좀 배출량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 중심으로 사전 예방 점검을 또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충남도가 현대제철의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 11월 29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현대제철의 3구로 열풍로 등에 대한 시아나수소를 측정한 결과 불검출 0.016 ppm의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한 시료 채취 방법 등을 확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하도록 한 결과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낮은 농도로 측정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측정값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요 회의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측정값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이게 맞다, 이 방식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내용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주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제 역할에 대해서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은 몇 번 이루어졌죠? 현대제철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가 측정 수치가 당초 신고되지 않은 시한화수소가 검출이 되어서 그것은 자가 측정 수치는 행정처분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는 되어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인 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3차례 정도 검사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가 측정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환경부의 질의한 내용에는 자가 측정 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환경보건법 제26조 2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또 오해를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행 규정상 그게 이제 자가 측정 수치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어서 아까 제도 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환경부로 유권 해석을 내렸었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게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 여러 차례 환경부에서도 계속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련의 공문들을 제출 요구한다고 한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우선 환경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이라면. 하여튼 2018년 환경부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대제철의 측정 대행업체인 푸른환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 신뢰할 수 없다며 현대제철은 푸른환경을 통해 다른 업체의 시한화수소 분석을 의뢰해 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타업체의 분석에서도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시한화수소가 배출된다는 사실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현대제철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예. 문제는 이 두 대행업체의 분석 결과를 시한화수소의 불검출로 기재하여 충남도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의적인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 항목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로 충남도는 조업정지 10일,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9건에 대한 1,700만 원, 개선명령 2건을 부과했습니다. 국장님, 도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현대제철에서는 우리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게재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발단은 작년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환경부에서 금년 4월 달에 여천공단 235개 업체가 대행업체에 의뢰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였다라고 보도된 이후 그것이 4월 24일 날 현대제철까지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한 60여 회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도에서 과준해라고 하는 논조가 강했습니다. 급기야 저희들은 5월 2일 날 경기도 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특별 점검한 결과 12건에 적발을 했고 그 중에 한 건을 이제 고발 겸 조업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그 이후에는 또 환경 규제가
산업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 논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현대제철은 지난 6월 7일자로 중앙행정위원회 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이렇게 근본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현대제철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고로가 10일간 멈췄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5월 2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고 행정 예고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항은 결론이 없었어요. 따라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후에 5월 30일부로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을 함에 따라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업하기 좋은 충남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름은 좀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산업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면담 신청을 해서 배석할 때마다 지사님께는 사실은 눈치가 보이고 아주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이 정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저희도 충분히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력과 제도 개선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에서 관리하는 1, 2종 업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배출 시설을 점검을 하려면 16,000여 개를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지도 단속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4사람입니다. 16,000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4사람이 한 바퀴를 도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참고적으로 당진은 당진대로, 서산은 대산서유과학단지 현장의 컨트롤 사업을 좀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어찌됐든 연말 조직 개편 때는 현장 지도 단속금 인력을 좀 확충을 해 주시는 걸로 지사님께서도 마음을 갖고 계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지도 점검 인력을 좀 확충하는 것과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67개 사업장 중에서 22%인 58개소만 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TMS 설치 의무 사업장을 좀 확대하는 부분, 또 자가 측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배출 기준, 신고 기준에 오버되는 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가 측정이라도 그것을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을 증원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해당 주민입니다. 그 때문에 본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그 주민 감시센터를 설치하듯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센터 설치를 그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산 석유화학단지나 철강 대기업들이 인접해 있는 고대 부곡공단 주변에 오염도 검사물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주민감시센터와 공조를 통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태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유환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충남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그 1971년 이후 총 2,538km/평방미터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충남도의 계획 면적은 690km/평방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매립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지사님,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공유수면 매립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이 총 114건이고요. 580평방킬로미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 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 지역의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지역사회 및 기업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매립지를 통한 편익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이 62년에 제정이 됐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은 재정은 부족하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제 개발토록 하고 그 혜택을 사실은 그 개발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준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공적인 지역 곳이거든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공공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무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현금화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간 감내하며 견뎌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기 때문에 응당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법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일부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이나 사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가나 공공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발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못한 것을 개인에게 하도록 개인이나 기업에게 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혜택을 준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이 되겠죠. 예를 들어 회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또 그것을 비용에 상계시켜서 또 재산으로 취득하고 이중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매립 목적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뽑아보니까 시행령 별표에 17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도 그 소유권이 지금 취득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사유별로 봐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공유소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도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아직 분량이 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늘 도정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